박수.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3월 27일입니다. 벌써 1, 2, 3, 4, 4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끄떡끄떡 시간이 갑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세월이 이렇게 잘안 가는데 얼마나 이게 모르겠어. 그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1분 1초 너무 아까워. 이 귀한 이 토요일 4월 28일 날 이 좋은 날씨에 여기 왜 와 있습니까? 한번 그죠? 그만큼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도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슈퍼맨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목 보십시오. 슈퍼 개인형이 울트라 슈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배 높일 수 있습니까? 오늘 강의 듣고 우리 100배 만들자 지도록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지금 이승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는데, 그죠? 국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데, 거기에 아까 우리 혁신성장팀이 계신데요. 혁신팀인데 그것도 현대화시키겠다. 우리나라 이렇게 IT에 관련된 모든 전략이 우리 이승환 박사님 연구위원님 속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귀한 시간이지만 이 박사님도 굉장히 귀한 시간이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부산에 오셔가지고 강의하고 계시는데 간단히 좀 소개드리면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경영연구 제가 하는 공부받다 똑같은가 하시네요. 뭐 나이는 저보다 젊으니까 후배님이 아니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IT 전공을 하셨고, 또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경영연구 학위를 받으셨고, 경영연구 지도교수 같은 저하고 아는 친구, 그분이 학생 때 저하고 나도 그때 현직에서 일을 할 때인데, 또 사람이 이렇게 한 달이 거치면 다 알게 돼요, 우리가. 그런 분. 이게 오늘 이야기가 좀 옛날 이야기 애플에서 연구도 하셨고, 애플 후배입니다. 그 다음에 KT의 전략 기획실에 계시고, 경제경영 전략연구소에 계시고, 삼성 글로벌 리서치, 삼성 경영연구소에 계셨네. 우리나라 좋은 연구소는 다 계셨네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도 계셨고, 현재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주요 활동을 좀 보시니까, 대통령 소속, 농어촌, 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기술특별위원회, 그다음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계셨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IT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고,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 이게 메타버스네요. 공로정보통신부 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저도 좀 보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난 처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가상공의 페이스북 페북 친구고, 자 오랫동안 뭔지 모르겠지만 친구네요. 정보가 서로 되고, 또 책도 보면 오늘 아까 그 슈퍼개인의 탄생, 그다음에 웹스트 진영, 넥스트 이코노미, 그런 오히려 책을 굉장히 많이 적으셨어요. 저도 얼서프에 책 한 두세 권 적어봤는데, 책들은 잘 상상은 떨어지는 일이 책 적는 일이에요. 정말
동네 자료가 엄청 많아가지고 시사점을 제시해야 되는데 안 팔려요. 제가 책을 몇 개 냈는데 인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 아니고 몇 권 팔렸는데 안 알려줘. 모르겠다 그거. 좀 받듣기 봤는데 이게 일을 한 만큼 잘 안 나오는데 또 그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게 또 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죠? 나중에 이력서 공개도 됩니까? 네, 제가 단톡방에 공개할 테니까 한번 좀 잘 봐주시고. 오늘은 AI 시대 슈퍼계의 탄생, 나는 생산성을 100배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어째 인공지능 자체가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우리 저번에도 한 60 넘으신 연세 드신 판사님도 생성형 AI를 엄청 활용 잘 하셔가지고 전도사를 되시는데 오늘은 조금 이성원 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좀 받아가지고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좀 봅시다. 우리 이성원 박사님을 조금 박사님. 반갑습니다. 승혁은 이름이 가수 이름이랑 똑같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니까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온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회사도 좋고 놀기도 참 좋은 날씨인데 이 시간을 바꾼다는 거에서 아까도 저도 이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이 시간을 좀 알차게 진짜 맞춰주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오늘 사실 인공지능을 알면 사실 편하고 좋은 게 정말 많고 그거를 사실 우리가 똑같이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인터넷 쓰시니까 물어보잖아요. 인터넷 알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알고 있다는 거랑 내가 인터넷을 얼마만큼 잘 쓰고 내가 생산성을 높이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이제 인터넷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인공지능도 사실 그런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좀 가능한 정말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983년도에 타임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타임지 올해의 인물의 표지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 컴퓨터예요. 원래 항상 타임지의 커버 모델은 항상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근데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저렇게 화면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 저게 벌써 여러분 1983년도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죠?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표지 모델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퍼스널 컴퓨팅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 같아요. PC, 우리들이 쓰고 있는 PC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저게 1983년도잖아요. 그러면 83년도를 한번 보실까요? 요쯤 되는데요. 저기 보시면 보이시죠? 로토스라고 하는 우리가 엑셀 쓰기 전에 나왔던 그게 출시됐던 게 83년도고 1987년도에 엑셀이 나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 있잖아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이 87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일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존에는 손으로 장부를 쓰는 북키퍼라는 직업은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재무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손으로 뭔가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줄어드는 시간을 한번 보세요. 83년도에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발달을 하잖아요. 근데 저 손으로 일자리를 쓰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30년. 그러면은 저 정도의 변화면은 괜찮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한 번에 갑자기 막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 이게 너무 충격이 크면 빨리 어떤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렇게 천천히 일어난단 말이죠. 일자리가 절반으로 주는데 30년이 걸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근데 앞으로 일어날 저기 인터넷 혁명의 시간 동안에 저래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AI 혁명 시대 때 저렇게 긴 시간 동안 변화를 줄 것인가? 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만큼 누군가는 정말 빠르게 저 도구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인터넷에 나오는 영상이거든요. But it's become a place where people are publishing information, so that everybody can have their own homepage. Companies are there, the latest information. It's wild what's going on. You can send electronic mail to people. It is the big new thing. Yeah, but it's easy to criticize something you don't fully understand, which is my position here. But I can remember a couple of months ago, there was like a big breakthrough announcement that on the internet or on some computer deal, they were going to broadcast a baseball game. You could listen to a baseball game on your computer. And I just thought to myself, does radio ring a bell? There's a difference. There's a difference. There's a huge difference. What is the difference? You can listen to the baseball game whenever you want. Right. Oh, I see. So it's stored in one of your memory deals. Exactly. That's the way I'm thinking. Yeah. Tape recorders ring a bell? Yeah, I just don't know. What can you, just knowing me the little you know me now, what am I missing here? What do I need? Well, if you want to learn about the latest cigars or auto racing statistics. Well, you know what? I subscribe to two British magazines. They're devoted entirely to motorsports. And I called the Quaker State Speedline about 2 times a half hour. So now would the computer give me more than I'm getting that way? Well, you can find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unusual interests you do. And you mean the troublemaker chat room on the internet? 96년도에 빌 게이츠가 사람들이 인터넷 혁명을 잘 모를 때 궁금해서 빌 게이츠한테 인터넷이 뭔지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인터넷을 모르고 있고 빌 게이츠한테 이게 정말 대단한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인터넷 모르시는 분 없다는 거죠. 일단 혁명이 다 대단한 것 하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추론해 보면은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 이게 진짜 혁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인터넷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막 게시판에 글도 쓸 수 있고 메모리 막 저장도 하고 그리고 막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막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고 이런 게 되게 복잡한 말들이 많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영상을 만약에 정말 잘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저 헷갈리는 의미가 뭘까? 이 일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 라는 걸 만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면 정말 이 인터넷 혁명 시대 때 뭔가 기회를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분명히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인터넷 혁명 다음에 지금 AI 혁명이 왔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용어가 많죠. LLM, 라지 랭귀지 모델, GPT,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리고 이제 막 프롬프트, 뭐 이런 용어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 뭐 새로운 모델들이 막 등장할 때마다 여러 가지 약자들이 나와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성능이 높아졌다, 막.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냥 예전에 있던 비슷한 챗봇 같기도 한데 그렇게 뭔가 막 바뀌는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혁명이 과거에 왔던 것처럼 또 다른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혁명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저 인터넷 혁명 시간 있잖아요. 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왔다는 뜻입니다. 저희 보면 이제 휴먼 퍼포먼스가 100이라는 거는 그 위를 인공지능이 다 인간이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우리 삶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분 멀티모달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다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인공지능이 지금 다 한다는 거거든요. 각각의 저 세부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렇게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인간의 인간보다 성능을 퍼포먼스를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의 첫 번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저 시기입니다. 2016년도였죠.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알파고 때가 저거예요. 저 그래프가 몇몇 그래프 손글씨, 이미지, 음성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저 한국적으로 막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저 시기가 바로 딜러닝이 나왔던 저게 바로 알파고 시기. 저때 저는 놀라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바둑을 이기다니.
정말 깜짝 놀랐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때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터넷이 막 직업 다 대체한다고 하고 막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그 뒤로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기술들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속도들을 보시면 정말 빠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저 뒤편에 있는 저기 지금 2022년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잖아요.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가파르게.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매일매일 놀랄 만큼. 그러니까 저 또다시 수정되는 구간 중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단 하나의 기술처럼 우리한테 뭔가 다가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직결된 축적의 결과라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축적의 결과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하는 거죠.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누적된 효과들을 딛고 올라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꿨던 기술을 우리가 범용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니까 이런 바퀴 같은 건데 바퀴. 그럼 바퀴가 발명이 되면 막 여러 군데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도 바퀴 있잖아요. 그렇죠? 책상에도 바퀴 있고 기차에도 있고 비행기에도 있고 이 바퀴는 범용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딱 하나만 내버리면 별로 할 게 없어요. 바퀴는 하나 있으면 할 게 없는데 이게 온갖 군데 막 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오게 돼요. 자동차, 오토바이 막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범용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산업의 혁신들을 다 가져오게 하는 그런 기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의 특징들은 전기도 그렇죠. 진짜 전기, 인터넷도 그렇고 그런 게 이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 저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있죠. 굉장히 높아지는 거. 저게 대부분의 비중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요 시기가 이제 PC하고 모바일 이거는 인터넷 혁명이 생겼잖아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을 때가 요즘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저 커다란 웨이브가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요거 좀 플레이 좀 잠깐 해주실래요? 여기 조금만 잠깐 눌러주시면 되겠나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투자하는 VC 스타트업 VC 신사역이 이제 어디 투자자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지금 막 멀리 하고 있잖아요. 한참 막 떴다가 막 이제 이게 얘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거죠. AI 인프라고 그렇죠. 저는 AI 반도체이거든요. 좀 대면대면 하죠. 참 그렇죠.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약간같이 큰 영향을 미치고 기술이 누적되어 있고 퍼포먼스가 막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또 어마어마한 자본들이 막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이제 여기에 조단위 투자는 정말 작은 화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단위 금액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인공지능 혹시 생성 인공지능 써보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드저니 아시죠? 미드저니라고 되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저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혹시 미드저니 아세요? 써보셨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저 미드저니 알아요. 좀 해봤어요.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드저니라는 도구가 2022년도 3월 달에 처음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한번 버전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게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저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처음에 그려주는 것 자체는 좀 신기한데 보시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막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특히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냥 아이고 저거 정도는 내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백날 그려봤자 뭐 될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냥 재밌다 이런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이니까 그동안에 6번의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미드저니가. 저렇게 그려달라고 해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성능이 좋아지니까 저렇게 멋진 이제 이미지 결과물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저걸 누구나 다 저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 기간이
1년 한 6개월밖에 1년 남짓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미드저니를 첫 번째 V1을 딱 써놓은 다음에 이거 별론데? 이거 별 거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뒤로 안 쓰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미드저니의 이 변화의 과정을 다 해보신 분이 계세요. 이건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지? 뭐가 좋아졌지? 막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예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차이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세요? 하면은 그냥 아시는 분하고 실제로 지금까지 변화를 겪어오셨던 분하고 저 도구를 아는 수준의 깊이와 활용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차이가 나는 격차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또 이미 벌어지겠죠. 격차가 두 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작년 8월달 기준인데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뭔가 만들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 150억 장의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벌써 2024년도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50억 장 이상은 지금 그려져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요즘에 사진 찍잖아요. 사진이죠. 사진기도 굉장히 큰 발명이고 인류가 사진을 150억 장 찍는데 15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150억 장의 그림을 그렸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1.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이걸 먼저 쓰는 사람들의 양이 또 엄청나게 많다는 뜻인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게 우리들이 알고 스포츠카 여러분들 스포츠카 이게 커머셜 광고인데 이거를 미드저니한테 저 자동차 광고 이미지를 그리게 하고 그리고 저 자동차 광고에다가 이미지에다가 영상을 움직이게 한 거예요. 여기 런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는데 여기는 정해져 있는 사진에다가 저렇게 움직임을 넣을 수 있게 두 가지 인공지능을 결합한 결과거든요. 저게 실제로 저게 이제 커머셜 광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 일러스트 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이 기억나실 텐데 2022년도에 저희가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자기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귀엽다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1년 반이 지나고 났는데 얘네가 지금 나의 일자리를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실제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미지, 디자인이나 영화를 만들거나 지금 창작 쪽에서는 지금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이미 됐거든요. 헐리우드에서 막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배우들도 파업하고 작가들도 파업하고 인공지능 쓰지 못하게 파업하는 게 벌써 작년에 생겨난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드저니 말고 이제 챗GPT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챗GPT 써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써봤어요. 3.5는 공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챗GPT가 지금 출시되고 나서 여러분들 챗GPT 홈페이지만 다 가셔보셔도요. 얘가 얼마만큼 진화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첫 GPT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게 생기고 그리고 나만의 GPT를 얘가 나와 예를 들어서 영어 교사를 만들어서 나만 쓸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얘가 그림을 그려주게 한다거나 그리고 얘가 이제 메모리 기능들을 기억을 갖게 한다거나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던 게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GPT도 지금도 사실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습니까? 써보셨으면 지금 3.5를 쓰고 계십니까? 3.5를 계속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3.5 이후에 4.0 나올 때까지 이 변화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그래서 답변이 알고 있다는 답변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GPT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죠. 그림 그려주고 그리고 코드 인터프레이트라는 것 사실은 이 모든 기능들을 따로따로 불러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석 같은 것 통계적인 분석이나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지금 GPT로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도구들이 또 GPT만 있는 건 아닙니다. 되게 또 많이 다양한 도구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멘션이라는 기능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파이낸스라고 써 있고 마켓 어나리시스 여기 컨센서스 이건 뭐냐면 제가 이 인공지능을 갖다 쓸 때 때론 제가 재무 분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재무 분석을 잘하는 애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애를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보면은 누가 만들어 놓은 재무 분석 잘하는 애를 불러다가 멘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얘를 부르고 난 지금 마켓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써야겠다 그럼 얘를 갖다가 부른 다음에 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논문 같은 거 분석을 잘해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 쪽으로도 일반적으로 그냥 다 시킬 수도 있는데
저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막 GPT, 지라를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앱처럼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앱이 많잖아요. 특성화되어 있는 앱들을 갖다 쓰는 것처럼 도구들을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 마치 제가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게 마치 자기가 AI 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신데 재무팀장 불러다가 재무 물어보고 뭐 이제 마케팅 팀장 불러다가 마케팅 시켜서 물어보고 근데 얘가 이제 나와의 대화를 기록하는 메모리 기능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나의 대화 내용들을 이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고 요새 이제 최근에 여러분 그 애플이 발표한 비전 프로라는 거 있잖아요. 구글처럼 쓰는 거 이렇게 HMD 같이 생긴 거 거기에도 이제 GPT가 들어오거든요. 거기도 그러면은 그 공간 컴퓨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비서들이 이렇게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바타 형식으로 그냥 부르는 거죠. 재무팀장 나와봐 이렇게 마케팅 팀장 나와봐 이런 식으로 나는 혼자인데 원팀인데 혼자인데 나는 AI 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도구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캄브리지아 대폭발 시기에 정말 많은 그 종들이 등장을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생성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저 분야들이 엄청 다양하다는 거죠.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영상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지고 뭐 코드도 다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3D 공간도 만들어주고 가상 인간도 만들고 가상 객체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런 요소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만드는데 끝나지 않고 다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거죠. 이게 유니티의 부사장인 마크리튼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디지털 신문 가상인간을 여러분들한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그렇죠? 그건 어려운 일이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애초에 내가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 일인데 이제는 그런 일들을 정말 소수의 사람이 특히나 비전공자라도 아주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런 도구들을 잘 쓰면 실제로 생산성을 우리는 100배 높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슈퍼게임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사전적인 정의가 있거나 그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직관적으로는 저 도구를 정말 잘 써서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떤 형태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예전에 보시는 것처럼 연구소 생활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글을 좀 많이 썼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제 역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높았을 거예요. 텍스트. 제 역량이. 제가 다른 거 제가 뭐 음악을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제가 뭐 그림을 그릴 것도 아니고 영상 작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가상 공간을 만들 줄 모르고 가상 인간으로 뭔가 채워본 적도 없죠. 사실 그렇죠? 저는 그냥 텍스트 역량만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저 역량을 제가 다른 쪽에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저 각각의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만드는 거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재미삼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일에 실제 적용을 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지금 초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히 하지라는 생각을 이제 그 한계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는 거예요. 나는 애초에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걸 전공하지 않았고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자연으로 시키니까 얘가 뭔가를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니까 이걸 내가 잘 쓰는 사람과 또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공부를 해서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나의 한계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한계를 넣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뭐냐면 내가 저런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런 다양한 아까 그 5가지 크게 보면 요소들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요새는 이제 지금 뒤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어토나 어조까지 다 바꿔가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또 확장성을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도구들을 활용을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도구들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NFT 좀 아시죠? 블록체인 해가지고 왜 어떤 가상자산을 내 거라고 막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실 겁니다. NFT 되게 유명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보면 이제 사기 프로젝트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NFT 프로젝트를 한번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해요. 어떤 사람은 저 보시는 것처럼 저런 그림 막 100장 만들어가지고 NFT를 막 뿌린 다음에 사기하고, 또 누구는 저 백서 같은 거 만들고, 누구는 프로젝트 기획하고, 누구는 저 관련된 코인도 막 발행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맨카인드라는 이 분이 그냥 이분은 할 줄 아는 게 원래는 그냥 디자이너만 했던 분이에요. 디자인, 그림만 그렸던 분이에요. 그림만 그려서 NFT 팀에다가 넘기면 이분의 일이 끝났는데, NFT 시장이 블록체인 마켓이 워낙에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생성 인공지능 도구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시켜가지고 모르면 시키고 조금 모르는 거 배우고 해가지고 그냥 다 시켜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또 트위터에 다 올렸어요. 실제 이분은 비전공자거든요. 하나하나 다 트위터 과정에 해보니까 됐다. 실패했는데 또 자기가 바꿔보니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저거를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저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9달러 투자해가지고 2주 시총은 저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은 거예요. 코인으로 발행을 해서 프로젝트로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 가까웠거든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이제 특이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고. 이분의 목소리가 지금 인공지능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이제 카린이라는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자기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실제 카린의 생활을 다 학습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용료를 내야 돼요. 1분에 1달러씩 내야 돼요. 1분에 1달러. 그러니까 그래서 1분에 1달러씩 돈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심한 AI를 만들어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분에 1,000원씩, 1,500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는 이미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체도 다 알고 있고 무슨 강연을 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를 제가 다 학습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주에만 몇 억을 벌고,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카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면은 한 1년에 600억쯤 벌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것도 전에 없었던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카린이라는 인플루언서는 AI 스타트업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면 굳이 AI 스타트업을 저렇게 깰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구들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되게 흥미로운 일들 중 하나가 출간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누가 책 쓰면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책 써서 막 출판까지 하고 막 그러면 좀 대단하다고 이러잖아요. 갑자기 100명이 동시에 책을 막 써버리는 거죠. 챗GPT랑 같이 막 표지는 미드저니로 그림 그리고 내용은 챗GPT랑 막 써가지고 그냥 책을 내버린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프로세스를 이미 먼저 한번 해본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이 벌써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특화 도구들. 이거는 챗GPT만 글 써주는 게 아니라 이 노벨 AI라는 건 소설을 정말 잘 써주는 AI입니다. 소설을 특화된 AI. 여러분들 요새 눈물의 여왕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는데, 그렇죠? 그럼 거기 주위 배역들 간의 설정이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작가들은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렇게 주인공을 만들어서 얘한테 설정을 시켜놓고 나는 이거를 로맨스 소설을 할 거야. 소설의 타입을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한테 소설을 써보라고 한 다음에 그냥 맡겨도 되고 나랑 같이 상호작용을 막 하면서 내용은 이건 너무 조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런 AI예요. 여기 특화되어 있는 AI예요.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로그인을 할 때 내가 작가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웹툰이나 인공지능으로 여기 아예 인공지능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품을 쓸 때 인공지능을 다 갖다 쓰면서 작품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작품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웹 소설 같은 이런 것들로. 근데 여기서 보면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전혀 이제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소설, 코믹, 웹툰 있잖아요. 코믹, 웹소설 말고 웹툰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 처음 나왔을 때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게 그림의 주인공이 계속해서 똑같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공은 얼굴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전개 속에서 바뀌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풀고 있다가 갑자기 다음 씬에서 이유도 없이 막 옷도 바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줬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캐릭터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런 스타일도 유지를 시켜주면서 이런 것들을 다 에디트할 수 있게 바로바로 고치거나 내가 어떤 멋진 배경을 갖다 쓰고 싶으면은 그냥 그 사진을 찍고 아니면 이미지를 그려서 만들고 바로 넣고 그리고 내가 특정 부분만 저렇게 고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저런 도구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글 쓰다가 막히면은 이제 조금 더 써달라고 하고 이러거나 막히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조수처럼 어시스턴트처럼 쓰는 거죠. 이렇게. 일본에는 웹툰 전용 그 GPT도 있어요. 얘는 다른 거 잘 모르는데 웹툰에 관한 것만 정말 잘 알아요. 일본이 웹툰에 관한 저런 역량이 되게 높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만 열심히 학습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얘한테 물어보도록 하는 거죠. 그 특화되어 있는 이제 GPT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인화된다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파란색 그림을 제가 10장을 그렸어요. 10장. 그러면은 저 10장은 제 거죠. 그렇죠? 그 10장을 가지고서 인공지능한테 주고서 내가 그린 것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말고 내 거, 내 스타일. 저 파란색 그림은 지금 제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계속 쌓아갖고 누적한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계속 주고 그럼 데이터가 쌓이겠죠. 저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은 그걸 가지고 또 학습을 해요. 그래서 내 걸 가지고서 결과물을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수로 만들어내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죠. 미드저니는 어떻게 만들어줘 그러면 훅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있는 스타일이거나 스타일이 제가 지정해 준 거지만은 아주 제가 독창적인 창작의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돼서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우리가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자꾸 쓸 수 있게끔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고 아까 카린 AI라는 그런 타입 중에 먼저 나온 타입인 거죠. 자기의 데이터를 막 학습시켜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져 있던 결과물들을 바로 NFT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판매까지 할 수 있게 이제 이런 도구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인공지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발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커스텀 GPT라는 거는 나한테 맞춤형으로 맞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GPT 3.5를 부른 다음에 내가 우리 딸한테 보내줄 초대장을 생일 축하 초대장을 그려줘. 이러면은 이 GPT 3.5는 우리 딸이 누군지 몰라요. 제 딸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커스텀 GPT에서는 제 컴퓨터에서 있는 내가 자료들까지 다 학습을 하고 내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딸이 누군지 이 관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면은 내 딸 사진을 컴퓨터에서 가져와가지고 걔를 넣어가지고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제 나한테 짜장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코드를 잘해서 엔지니어처럼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코드, 코드가 없는 기반을 우리가 마치 윈도우에서 뭔가를 이렇게 클릭하면 설정하듯이 가면서 쓸 수 있게끔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도구들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이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더 많이. 조금 더 한 걸음한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그린 만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화. 그래서 여기 혹시 뭐 블랙잭이라는 만화 아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작가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님의 작품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 합치겠어요. 인공지능한테. 그리고 새로운 스토리는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작품은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 작품 나왔어요. 인공지능한테 그 아버지의 그 그림체 있잖아요. 학습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는 GPT한테만 물어봐가지고 GPT 폰트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현세 하백도 지금 이거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역량을 더 고도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데 뭐 내가 그릴 필요 있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린 굉장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더 학습을 시키고 거기에 내가 인공지능을 더해서 학습 결과물을 내왔을 때는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단순히 난수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도구들도 너무나 많이 뭐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 텍스트 만들어주고, 그것도 지금 좀 화면이 흐린데 뭐 이제 저렇게 프롬프트를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영상을 만들어줘. 하게 되면 바로 또 이제 해당되는 영상을 만들어주고, 뭐 이 영상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타입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믹처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시네마틱 정말 실사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들 것인가, 굉장히 많은 또 옵션들을 또 줄 수가 있고, 저런 해당되는 부분은 특정 부분만 내가 이제 편집해서 바꾸고 싶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자동차 광고 있잖아요. 아까 그 스포츠카 르라레. 지금 있는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저 부분만 저렇게 이제 움직일 부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냥 평면적인 사진에서 정해주는 건데. 그럼 제가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색깔대로 이제 어디는 뭐 이제 뭐 나뭇가지처럼 좌우로 흔들리게 하거나 실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 설정을 줘가지고. 저건 그냥 원래 사진이었거든요. 그냥 사진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도구들이 이제 막 통합되기 시작해요. 각각의 도구들이 아까 제가 왜 5가지 방사능 면에서 막 하나하나 다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시면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비디오 에디팅, 이거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막 아까 그 5가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움직이는 도구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막 제공되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모든 테크 기업들이 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어도비에 뭐 편집하는 그런 있잖아요. 영상 만들고 그림 편집하고 어도비라는 도구도 굉장히 이런 도구들 굉장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소라가 굉장히 큰 이게 지금 오픈 AI가 발표했던 소라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가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미래의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모습들을 그냥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냥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때문에 이제 더 많이 놀랐죠. 왜냐면은 그 전에도 영상물들을 만들어줬거든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근데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근데 시간은 더 길어지고 되게 더 실사 같은 진짜 사람이 촬영한 것 같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주니까 지금 소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금 오픈 AI가 일부 사람들만 지금 쓰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은 일단 조금 제한적으로 쓰게 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했던 거는 이제 음성도 발표했습니다. 음성. 그러니까 음성을 15초 정도만 녹음을 하면은 무조건 그 음성을 다 따라 만들 수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못 거들려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딥페이크 있잖아요. 그거 악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기술 자체는 이미 뭐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죠. 영화인데 왼쪽에 보시면 갓파더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독파더죠. 저기 이제 갓파더는 정말 많은 유명한 감독과 제작진이 엄청난 자본을 들여서 배우를 막 캐스팅하고 만든 영화잖아요. 영화가 갓파더잖아요. 그렇죠. 갓파더인데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그냥 한 명이 그냥 재미삼아 만든 거예요. 그냥 저 도구 가지고 인공지능 도구 가지고서 그것도 지금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도 아니고 지금 작년 기준이니까 그냥 보기에도 엉성한데 이 영상이 그렇게 또 인기가 많아요. 재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영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항상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막 이렇게 막 큰데 상영해야 되는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영화는 반드시 그럴 필요도 없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누구나 자기만의 TV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모토였잖아요. 그게 이상한 말처럼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봐도 개인들이 많은 유튜브랑 방송하고는 약간 틀리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죠. 재밌고 내가 원하는 걸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인은 절대 영화를 만들 수 없어요. 개인은. 그렇죠? 개인은 영화 상처를 못 만듭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개인한테 TV를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상처를 만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그걸 가능하겠다는 거고 영화도 사실 그렇다는 거죠. 지금처럼. 근데 실제로 AI 필름 페스티벌이 전년도에도 열렸고 올해도 열렸어요. 근데 올해 열린 특징은 뭐냐면은 올해는 스폰서들 보시면은 여기 스폰서들이거든요. 여기 누구 있냐면은 코카콜라, 유튜브, 엔비디아, 골드만삭스 여기 후원하는데
이건 다 하시는 기업들이 저 AI 필름 페스티벌을 수행해서 저 이번에는 개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유사한 인공지능 기반의 대회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최근에 AI 미인 대회도 그랬죠. AI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만드는 대회. 상금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인공지능 도구를 써도 되고 대신에 이제 잘 프롬프트를 잘라서 잘 만들어야 돼요. 손가락도 보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대회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AI 페스티벌이 또 다르게 다양한 뜻도 열린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만든 AI 영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오프라인 영화관에다가 이제 상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영화의 어떤 패러다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런 거, 이게 그림이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영화를 처음 기획하고 마지막까지 촬영해서 완성시킬 때까지 저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런 순서대로 가치를 막 부여해 가면서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이고 저 단계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 아이디어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스크립트도 만들고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막 되게 많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까 갓파더도 저렇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갓파더는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돋바더는요? 저렇게 안 만들었어요. 돋바더는 그냥 저기 있는 모든 과정들을 자기가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죠. 프롬프트 기반 자기가 막 생성해서 만들고 막 바꿔가면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여럿이서 사실은 그 이 역할을 여럿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악을 아까 같이 만든 다음에 영화를 만든 다음에 생산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만드는 친구한테 여기에 맞는 거 음악도 만들어도 금방 만들고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음악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영화의 풍으로 영화 내용이 이런데 이런 걸 만들어줘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왔던 절차 있잖아요. 그렇죠? 절차, 순서, 방식들이 앞으로 이게 똑같을 거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가 앞으로 없어질 거냐 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계속 만들어질 건데 이 과정 안에서도 요소 분명히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이고 애초에 블록버스터 같은 큰 영화 말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도 이런 아까 같은 접근들을 하면서 자기의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대회들도 열리고 있는 거고 그게 시작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 창조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변형되는 과정들이 있고 뭔가 없어지는 단계도 있고 여전히 불변하면서 중요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과정 중에서 우리가 저 스토리를 짜는 건 GPT한테 물어봐서 얼마든지 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크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을 잘 던져라,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불변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건 더 그래야 돼요. 하지만 저 안에서 분명히 사라지는 과정들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과정도 있고 변형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인공지능이 그저 혼자서 다 하는 게 있고요. 이런 네 가지 형태들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분명히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요소가 뭔가 변형되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없어져야 될 부분은 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변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는 AI 필름 페스티벌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AI 패션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이제 패션 쇼를 여는 건데 보통 패션 쇼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옷을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막 잘 뽐내는 거잖아요. 앉아 계시고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애초에 인공지능으로 아이디어를 다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참가하는 방식 이런 건데 여러분들한테 AI 패션 위크에 참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를 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패션쇼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패션쇼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인공지능 그림으로 그려서 이 주최 측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파란색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패션쇼를 할 건데 약간 그 바다의 느낌으로 저런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에 한번 런칭을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저 이미지를 다 만들어서 뽑은 다음에 주최 측에 보내는 겁니다. 주최 측이 그걸 보고서 이 패션쇼나 이 옷들은 굉장히 멋있다라고 이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상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선발이 되면은 상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옷을 만들어서 팔아줘요.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판매 플랫폼까지 연결해가지고 실제로 판매까지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참가 조건 중에 뭐냐면 실제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제품을 내야 돼요. 입을 수 없는 옷도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쇼의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패션쇼는 내가 가서 보던 데였지 참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새로운 시도들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저렇게 보시는 거 패턴 얘기해요, 여러분. 저렇게 내가 원하는 패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온 모양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드는 패턴을 저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하는 저렇게 디자인을 남겨주는 물건을 찍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패턴들은 예전에 제가 저렇게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를 해서 상품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저렇게 보시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 있잖아요. 컵, 예를 들어 컵도 있고 저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인공지능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제는 우리가 또 뭐 한 3D 프린터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3D 프린터가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프롬프트로 넣는 거를 3D 프린터로 바로 찍어낸다는 거죠. 찍어낸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없는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 제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보여드렸더니 저 오른쪽 저게 이렇게 술 한잔 하실 때 술잔을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한 잔 한 잔 따르는 것보다 한꺼번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아이디어 제품이요 사실은 정말 재밌게 잘 만들면 굉장히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거기 그 소면 만드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상에서 저런 것들을 근데 그걸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지금은 그렇게 비싸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그럼 나는 그때 좀 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선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이키 운동화를 디자인하고 싶은데 저렇게 대충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번 운동화의 컨셉은 뭐 저렇게 쓴 거예요. 난 이번에 이런 운동화를 한번 디자인해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컨셉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대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다음 단계는 바로 3D 프린터로 물건을 찍어보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얼마만큼 사람들이 좋아할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굉장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예전에 이거 하려면은 뭐 기획회의하고 막 또 뭐 후보 추리고 막 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회의하고 뭐 이걸 또 한 해 만회하고 뭐 누구는 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프롬프트 기반으로 많이 달라질 거다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이버 가서 아담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98년도입니다. 아담이 등장을 했는데 이때가 1집이 20만 장 팔렸거든요. 앨범이 2집 나오자마자 이제 아담이 망해서 사라졌는데 아담이 저렇게 9시 뉴스 그때 이날 그 9시 뉴스하고요 신문에 일면에서 1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저 9시 뉴스 인터뷰를 하는데요 준비하는 시간이 몇 달 동안에 많은 엔지니어 개발자들이 그 당시 비용으로 억대가 들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98년도에 억대면은 막 지불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인터뷰를 해봤자 저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생방송에 출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섭외 요청을 막 늘어났는데 돈이 수치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사라지는 게 수순으로 맞는데 벌써 이게 98년입니다. 그 인류가 얼마만큼 이 인공지능과 이런 가상의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는 저런 실사의 저 인공지능이건 아니면 뭐 아바타의 모습이건 바로 저렇게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실사로 그냥 만들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이 할 말 그리고 어ton과 어조 그리고 랭귀지 언어 영어면 영어 뭐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해가지고 바로 콘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냥 지금도 인터넷에 되게 많아요. 지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이거 인공지능 콘텐츠를 표시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죠. 굉장히 효율성이 도구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플러그인이 앞으로는 사라질 건데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 그 GPT 안에 지금 GPT로 당연히 바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뭐 파일 그 재무 팀장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앱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 앱을 제가 호출해가지고 아까 이 앱은 저렇게 인공지능으로 뭐 만들어주는 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가상인간 그리고 가상인간이 할 말 이런 것들을 적은 다음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얘가
그 서비스가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물을 바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에 안 들면 난 뭐 이 남자 아바타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로 바꿔달라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 들어가시면은 그 NPC 있잖아요. NPC 그렇죠? 저런 NPC가 와서 뭐 우리 상점에 와주셨군요. 뭐 뭘 도와드릴까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NPC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AI NPC거든요. 얘는 나와의 대화, 내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게. 우리가 여러분 상점에 가면 상점 주인하고 우리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총 줘. 그러면 총도 준다. 이렇게. 동작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NPC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임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를 근데 이런 NPC를 개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내가 만든 AI NPC를 크리에이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가 있잖아요. 인터넷 혁명 시대 때는 내가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거기서 물건을 팔 수 있게 됐어요. 혁명적인 일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 인터넷 공간이 어떤 가상세계에 가가지고 내가 저런 AI NPC를 만들어서 지금 아까 학습시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상품들, 내가 파는 상품들, 그 제품 가격, 그리고 고객을 응대할 때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침, 인스트럭션을 주게 되면은 그 AI NPC는 내 물건을 팔아주는 NPC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용자들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에서. 그리고 그 NPC를 만들었으면 그 NPC들이 이제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표현하면 이제 뭐냐면 다른 도구들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유니트라는 그런 도구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옴니버스라는 그런 도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메타버스 조작 도구 중에 하나인 건데 다른 도구들하고 다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런 AI NPC를 만들었으면은 얘를 다른 데 불러가지고 또 갖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환성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최근에 플랫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니티라는 엔진도 그렇거든요. 유니티라는 엔진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급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 과정을 겪고 나서 인재를 채용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슬슬 프롬프트 기반으로 작동하는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AI NPC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기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AI NPC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로 다시 또 불러 들어가고 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변화들 중에서는 거의 모든 도구들이 대부분 다 인공지능들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구들이 서로 호환시키려고 해요. 서로. 그래야지 사용자들이 다 편해지니까.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저거는 그 디카프리오 사진 한 장만 넣고서 그냥 저렇게 그냥 이미지에다 편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전에 이 모양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어색했는데 점점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되게 점점 되게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15초하고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누가 뭔지 쓰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그것이 하고 싶다가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이미 방송됐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꼭 한 번씩 보라고 말씀드려요. 되게 위험한 일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홈페이지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회사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용역 주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씩 주고 막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저런 어떤 은행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은행을 제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웹페이지 와이어프레임을 저렇게 그러니까 저 웹페이지를 구성해 달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웹페이지를 네가 다 구성을 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얘가 이제 실제 우리가 페이지에 필요한 저 와이어프레임으로 다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진짜 할 일들은 우리 회사에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넣는 과정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가지 도구들이 실제로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저번에 사람들이 다 내가 못하니까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하니까 다 맡기는 건데 저런 도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소위 말하는 홈페이지 하나를 빠르게 정말 내고 싶다. 요새는 도구들을 정말 잘 쓰면 정말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말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보셨던 우리가 이제 여러분 홈페이지 보시면은 3D 반응형 홈페이지라고 해서 약간 3D 같은 객체들만 나오고 하잖아요. 멋있게.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프롬프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만약에 바로 홈페이지 갖다가 넣으면 바로 그런 게 되기도 하고 3D 객체 같은 것도 저렇게 만드는 프롬프트 기반으로 만들고 쉽게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이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도구들이 다 이렇게 호환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맞는 걸 여기로 갖다 올 수 있게 하고 여기서 맞는 걸 여기로 갖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호환성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애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로블록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애들 게임도 많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저 가상 아이템들 만들거나 저 로블록스 안에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저 인공지능 프롬프트 기반으로 다 만들게 하는 거죠. 저런 도구들이 지금 탑재가 계속해서 일부 재비고 더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것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것도 이미 도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파워포인트 드리면은 처음에는 파워포인트 없이 그거 똑같이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 드리면은 뭔가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배워야지 더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프롬프트로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말은 다 할 줄 알잖아요. 쓰고 읽을 줄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도구들이 지금 다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저기 지금 문이 있잖아요. 문 두 개가 있고 여기 무슨 스크린이 있어요. 제가 저렇게 가상으로 저렇게 대략 스케치를 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지금 강의실 멋진 강의실을 어떻게 만들어줘 이렇게 만들어달라면 얘가 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 공간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또 이제 조금 이건 약간 미래형 도시잖아요. 그럼 약간 이제 뭐 실사 시네마틱이나 말고 실사 기반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만들어 있는 3D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간이잖아요. 이거를 아까 같은 유니티 같은 게 이렇게 불러온다는 거죠. 갖다가 부르는 거죠. 저는 이 도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를 만들고 나면은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바로 다시 다 호환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리즈도 있잖아요. 365 시리즈 드디어 이제 코파일 루시인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줌 쓰시잖아요. 그리고 줌 같은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게 팀즈죠. 팀즈. 그런 이제 화상회의하고 이런 건데 저렇게 이제 화상회의 들어갈 때 화상회의 공간을 저렇게 얘가 프롬프트 기반으로 만들고 저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여기서 만약에 이제 실시간 대화를 번역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국인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저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된다거나 아니면 회의록도 작성을 해준다거나 우리가 이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도구들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면은 가상 공간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가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이거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의 그런 한 형태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형태고. 근데 저 안에 있는 그림은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 안에서 제어하는 것들은 상위적으로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술들이 사실은 독자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그냥 거의 단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공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술들이 가진 영향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기술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게 사실은 메타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XR 그리고 이제 인공 AI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의 결합된 결집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빌 게이츠 영상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인터넷에만 얘기하는데 막 웃잖아요, 그렇죠? 뭐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어렵고 이상해 보이고. 근데 그중에서 보면 이제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외면하는 케이스인 거죠. 이제 사실 이 상황을 사실은 직시를 해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겠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전에 인터넷 세상을 한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빨리 만나는 거예요. 더 빨리. 이제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다던데 나 그거 한번 써봤는데 그거 그냥 뭐 그렇던데 그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는 시도가 필요하다.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조금 아는 사람과 많은 사람의 차이도 있고 한 번 해본 사람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할 줄 아세요? 쓸 줄 아세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까지 안다는 게 들어갑니다. 그냥 해봤어요 라는 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독차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저거를 목표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재미삼아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얘가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뭐 끝말잇기도 할 줄 알아? 뭐 영어도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도 유명하잖아요. 정말 투수도 잘하고 공도 잘 던지고 타자로서도 되게 훌륭하고 지금은 최근에는 공을 안 던지는데 지금 타격으로 1위더라고요. 그렇죠? 이도류라고 하죠. 기존에 없는 종이잖아요. 없는 어떤 종인데 이 종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드래프트 1순위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저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목표로 삼은 다음에 저 8가지 목표를 세우고 저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8가지 목표를 또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저것들을 다 실행을 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 목표 중심으로 진행을 뭐든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타격을 돌리고 싶다, 공을 빠르게 던지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왜 그 소리 들어주지 않지? 왜 내가 배팅 파워가 있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할 때 도구를 쓸 때도 이게 처음에는 그냥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번 키고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별게 없다라고 생각이 그 다음 단계로 들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성에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지? 내가 지금 뭘 되게 힘들어하고 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문제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내시면서 도구들을 붙여가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은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조금씩. 이거 해보면은 이거 해보고 싶고, 이거 해보면 또 이거 해보고 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하라는 거고요. 이게 네 번째로는 지금 인공지능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럼 인공지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생성 인공지능에 관련된 발표 슬라이드를 10장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줘요, 이렇게. 목차 해가지고 쫙 만들어줘요. 그림도 없고. 근데 그 실제 결과물은 파워포인트 전문가한테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 눈에는 성이 안 차요. 그 사람 눈에 성이 안 차요. 그게 뭐냐면 이게 그림 이런 겁니다. 그 파워포인트의 고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고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수한테는 이 인공지능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하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좀 도와줘봤자 오히려 나는 내가 더 잘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대신에 파워포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경험을 나눌수록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걸 물어본 다음에 내가 못하네? 이거 말고 내가 못하는 걸 되게 잘하는 연구들도 많이 발굴해 보시고 근데 또 이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많아요. 그 영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부족한 거, 그리고 내가 나의 경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도구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건축가분이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들이나 청각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데서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분은 건축 설계하시는 분인데 미드저니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게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그래서 이분이 코드를 할 줄 모르는 분인데 그냥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용어들이 약간 그 건축 설계 용어들로 프롬프트를 자기가 다 용어를 다 뽑아본 거예요. 나는 건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할 때 빛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소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요소들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지전에 프롬프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근데 그것도 GPT한테 시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걸 만들었다고 올려놓은 시간 한번 봐달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하게 그 도구를 주어진 대로 쓰지 않고 자기한테 맞춰서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최적화. 그러니까 이거 도구를 쓰는 것도 다르죠. 그렇죠? 완전 다르죠. 똑같이 도구를 줬는데 누구는 이렇게 쓰는데 누구는 저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연결이 더 큰 뭐 도구를 만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도구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역할을 하지만은 굉장히 잘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도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또 주인공들은 지금 다 해리포터 주인공들이잖아요. 해리포터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발렌시아가 옷을 입고서 지금 지금 촬영 글이거든요. 이것도 발렌시아가가 이거 막 그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크리에이터 한 명이 그냥 재미삼아서 해본 거예요.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먼저 일단은 GPT한테 해리포터의 주인공 10명 있잖아요. 10명을 일단 알려달라고 한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설명, 묘사를 좀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럼 묘사하면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묘사 한 프롬프트를 이미지에 집어넣으면은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넣고 나면은 저 11X나 저런 것들을 통해서 가상인강을 시키거나 그리고 더빙, 음성을 넣어서 뭐 말을 넣게 하거나 언어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네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그냥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건데 저걸 만들더니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폭발적으로 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구를 쓴다는 것도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구들을 연결시켜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약간 초등학생처럼 그리는 거죠. 그렇죠? 급하게 막 초등학생처럼 그렸는데 이거를 바꿔줘. 그건 뭐죠? 이미지 투 이미지죠. 이미지 투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그럼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이 이미지로 3D 공간을 만들어줘. 이미지 투 3D죠. 그렇죠? 3D 공간을 다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도구들을, 저 기능들을 다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들이 있고, 어떤 도구들은 저것들을 자꾸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도구들을 같이 별도로 써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협력하는 방식도 그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옴니버스라는 도구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같이 그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어도 여러분 부산에 있잖아요. 우리 둘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런 가상인간을 만들어 볼까? 저런 도구들이 이제 혼자 쓸 수도 있는데 같이 쓰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음악을 되게 잘 만들고 어떤 분들은 가상인간을 되게 잘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협업을 해서 결과물을 생성해 놓고 바로 그냥 결과물 끝나면 그냥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그게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거 한 명이 저 아바타를 그거 만들었는데 한 명은 저 질감을 그거 만들어주는 거고 또 한 명은 지금 저기 배경을 누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다 따로따로 보고서 지금 실시간으로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저 인공지능들이 다 들어와서 다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저기 조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공지능이 뭘 꺼내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잘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잘 다듬어서 정확하게 요청을 잘 하고 근데 그거를 돌이 왜 내 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면은 누군가는 만들고 있는데 왜 잘 안 나올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건 그래서 아까 그 건축가분 있잖아요. 그분과 같은 접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6번이 이거고요. 마지막에 지금 이 변화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말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원래 순서는 변화의 순서가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코딩, 이미지, 비디오, 3D 이쪽이 제일 마지막 정도 이게 더 어려워요. 이제 생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저게 이제 막 타임 테이블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도구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오픈소스 모델들이 성능들이 너무나 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팀쿡 CEO가 제일 자기가 걱정하는 건 인공지능 자체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가 걱정하는 거는 사람이 그냥 기계처럼 생각하는 게 자기는 제일 걱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저 인공지능을 써서 결과물을 낼 때도 그냥 맡겨놓고 그냥 돌아서서 읽는 게 사실은 앞으로는 경쟁력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책 100권 쓴 거 있잖아요. 책 100권 그렇게 쓰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잘 안 팔려요. 대신에 나와 협업을 하는데 나의 독창성을 그건 GPT가 다 써준 거잖아요.
다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나의 독창성을 나의 아이디어를 얘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저도 사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다시 우리를 만든다고 이게 목수가 뭐 도구를 만들었잖아요. 톱을 만들었더니 목수라는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도구가 우리가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좀 앞으로 만들 텐데 이 도구를 얼마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게 예전에 GPT-3가 나오기 전에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게 그때는 한 80년 뒤쯤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2019년도에. 근데 GPT-3가 나오고 나서 이게 50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내려오다가 이제 GPT-4가 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은 한 8년 뒤에 나올 건데 라는 것처럼 시간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80년이었다가 50년, 34년, 18년, 8년 내년 되면 또 자꾸 이제 이게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저렇게 뛰어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또 그걸 생각하면 우리 같은 개인들은 저걸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네? 그런 변화들을 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소스의 영향인데 우리가 꼭 그런 초보나 인공지능을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저는 오픈소스 모델들을 그리고 나에 맞춘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 환경들을 자꾸 조성이 되니까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게 마지막 이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자동화시키는 이제 그래프거든요. 1번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1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한 45년쯤에 한번 변곡점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시킬 거다라고 1번으로 전망을 했는데 저 전망치가 전부 다 2번, 3번,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모든 변화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더 빠르게 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이 순간도 굉장히 더 빨리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도구들도 우리가 쓰고 있는 도구들도 나 분명히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라는 것도 1년 뒤에 보면 굉장히 다른 도구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게 인공지능으로 막 한꺼번에 100가지 종류의 일을 100가지 다 시킨다. 아주 멋지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목표 중심으로 생산한다는 게 작은 것들 한번 해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 게 또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막 원대한 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도 좀 찾아가지고 도구들을 자꾸 늘려가 보시고 상호작용 많이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생산성이 한 번에 100배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한순간에 100배 된다면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책은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로그를 자동화시켜서 저도 1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100개 만든 결과는 좋지 않아요. 생산성은 양쪽으로는 100개인데 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나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는 저한테 좋지 않아요. 차라리 좋은 콘텐츠를 하나 더 잘 만드는 게 지금보다 훨씬 낫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도구를 쓰다 보면 만나는 새로운 나의 모습들 그리고 되게 좀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든 도구들 되게 쉬워요. 네. 프롬프트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코딩하고 막 이런 예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동태적 시각이라는 거는 우리는 변화돼간다는 걸 가정하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보고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게 변화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더 빠르게 바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하는 절차나 순서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통합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구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스페셜리스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끼리의 연결도 도구의 연결도 중요한데 이 사람의 연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연결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에 관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규제나 법제도 관련해서 인공지능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쉽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 혹시 질문 계시나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작권에 대한 것을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림은 저작권이 인정 안 된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챗GPT를 이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작곡을 했다면 그것이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지. 지금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지금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딱 정해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무조건 할 거야라는 룰 세팅을 못하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네가 만약에 인공지능과 협업을 해서 기여하는, 상호작용하고 기여한 부분들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어라는 게 지금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딱 결과물을 딱 낸 다음에 딱 그냥 했어요라는 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상호용 목적으로 저작권까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상호작용한 과정들 있잖아요. 과정들을 다 가지고서 나중에 저작권 신청할 때 같이 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웹툰인데요, 웹툰. 웹툰 작가가 내가 인공지능으로 웹툰을 그렸는데 저작권 신청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판단은 뭐냐면은, 네가 한 부분은 인정해줄게. 그래서 너는 거기에 그 웹툰에 뭐 대사를 썼잖아요. 대사를 쓰고 스토리 전개하고 이런 거 인정해 주는데, 이 그림은 네가 그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인정을 못 해줘.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사실 그것도요, 아시겠지만 그 그림을 일관되게 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된 과정이었거든요. 그런 과정들도 이제 신청을 하거나 기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하게 돼 있어요. 낼 때, 신청을 할 때 그걸 같이 줘라. 그럼 그걸 보고서 판단해 줄게 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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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대로 많은 앱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하고 써보고 싶은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앱 한 가지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글에서 이거 다룰 때 이 도구를 아까 AI 파인더 같은 데 들어가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본 거는 많은데 하지는 못하겠고. 네. 그리고 김경 학장님 같은 분들은 비전문가이신데 이런 판을 막 이렇게 부추기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전문가이신 분들은 이런 강의 하시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바꾸신데, 저희들 같이 제야에서 초보인 사람들이 갑자기 갑툭튀로 뭘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갑자기 강사가 되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현상을 다시 또 인터넷대로 다시 돌아보면은, 그때도 이런 과정들은 겪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맞다 틀리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현상이 왜 생길까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도구가 민주화됐다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건 분명히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대로 조금만 해보면은 그걸 가지고 또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리터러시라는 부분이 한 단계 올라오면은 그런 영역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보기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아직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급속하게 퇴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까 더 주목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맞는 최적화된 개인화된 인공지능을 만들게 해줄 것인가. 그냥 그림을 프롬프트를 달라서 한두 개 잘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저 사람이 만약에 가게를 온라인상에 연출을 했는데 그 챗봇을 정말로 그 사람 제품에 맞게 잘 판매할 수 있게 실제로 도와주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점점 일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게 갈 거예요. 점점. 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땐 시장은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간이 조금만 진행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어요. 얘기 또 하시면 되시죠. 강의 잘 들었고요.
일단 지금 전체적인 시류라든지 AI 생성 AI에 대한 인식의 스프레드는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이승환 연구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이분의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전체 사회적인 부분 말고 굉장히 철저히 개인적인 그런 고민의 부분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이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한두 개씩 차근차근 이런 도구들이 나오면은 괜찮은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특정 어떤 세일즈를 잘하기 위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연구를 잘하는 게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르게 도구들을 먼저 빠르게 써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실은 저도 새로운 걸 쓰면서 이게 엄청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연구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략 각각의 범주에서 텍스트는 텍스트 이런 범주 중에서 굉장히 주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몇몇 도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도구들의 몇 가지들만 그냥 해보셔도, 그리고 다 일단은 안 해보셔도 일단은 말 그대로 챗GPT 하나로만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은 다른 도구들의 가능성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를 먼저 잘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클로우드3라는 인공지능 최근에 글을 되게 잘 써주는데 거기는 이제 그림을 못 그려주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챗GPT는 그래도 여러 가지들을 문제나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나라가 이제 조금 저성장으로 좀 들어서기도 하고 지금 이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대응하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제가 이제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까지 이게 도달되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기업도 이거를 받아줄 준비나 법적 문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이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정부처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일단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번에 올해 인공지능 중요하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 내년이 됐더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확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AI 법이 통과가 돼서 예를 들면 AI 법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법안에. 그 안에는 AI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요소도 있고 AI로 생겨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진흥시킬 때는 그 기본 계획을 반드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주기적으로 예산을 주기적으로 확보를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숨길 수 있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실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배분이 가는데 그게 만약에 없으면은 그때부터 만약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그래서 AI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중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시민단체가 권익위 쪽에서 성장도 중요한데 안전이 너무 담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까 같이 딥페이크라든가 저런 걸 이제 성장을 중시한다고 해서 저런 게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더 강하게 마련해 달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번에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굉장히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사실. 근데 그 기로를 한 번 넘은 거는 메타버스법을 넘어갔어요. 메타버스법은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AI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보통 신기술은 진흥이 먼저지. 산업이 활성화돼야지. 그리고 규제는 나중에 해야지.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신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실제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김희영 대표님 뭐 공부하신 분이 지금 디페이크 때문에 이분이 거의 완전히 너무나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괴로워지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있어요. 우리가 지능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중심을 잡아가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법안의 그 중심점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담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그 21대 안 되면은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결과 좀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잘 반영을 하고 싶은데 좀 그건 좀 아직 경과 중인 상황들이라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또 생각은 듭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아이가 뜨거운 박수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제 의견들이 아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하는 기자보다 이러 해보면 챗GPT 같은 해보면 쉽게 질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또 이렇게 다다음 주 5월 20일 날 작술을 해야 하는데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맨날 구글링 해야지 이미지 막 찾았는데 그래서 마트를 가니까 진짜 10초 만에 만들어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구매가 베드로 사키라는데 슬로건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이름에서 슬로건 만들어줘. 금방 만들어줘. 세 개를 만들었다. 세 개를 완전히 초이스했어. 거기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이런 향상되었다는 건 솔직히 체감한다고 우리 챗GPT 했듯이 서울 출장할 때 심심하면 챗GPT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되게 좋아요. 답을 잘해줘요. 생각보다. 그렇고 다음 주 강의 요번에 이제 벌써 4회차고 다음 주 5회차 현장 수업을 합니다. 그 보혜산 쳤는데 여러분들 실제 천천하는 걸 보실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천체 많은 경 중에 한 개예요. 보혜산 쳤는데가 그래서 가서 견학과 쉬고 또 천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사진에 대해서도 너무 이미지 좋은 사진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 찍으신 분의 사진 작가 겸 전문학자가 해주시는 거니까 가능한 꼭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부 다 말씀드렸죠. 우리 만원짜리 뒤에 그것은 실제 촬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공지사항 있습니까? 네. 네, 와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보현사 천문대가 이 동의대학교 기준으로 가면 약 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시는 분이 21분이죠. 네, 그래서 21분이라서 일단은 그 자차로 카풀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단톡방에 일정에 대해서 세부 일정에 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그 보현산 천문대는 12시 50분에 직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안내는 우리 차진 대표님이 말씀드릴 건데 직접 가시진 않았지만 AI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아주 이게 낭비되는 시간 없이 촘촘하게 시간을 잘 짰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고생해주신 차진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투표 참여하신 분들이 집계를 하면 21분이 같이 하셨는데 저희가 투표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10명 넘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었다면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거나 가셔서 이렇게 참석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정확한 민원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보세요. 내가 했나 안 했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시면 저희 지금 단톡방에 정소원 대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 집결은 12시 50분까지 집결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원경 관람하시고 특강하시고 해서 이제 저희 포럼 일정이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냥 밥 먹고 오는 것보다는 거기 가시면은 근처에 차량으로 20분 정도 이동하시면 영천댐이 있고 망향공원 그리고 뭐 출렁다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영천댐과 근교를 조금 관광을 하시고요. 근데 뭐 크게 뭐 그럴 건 아닐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관광을 조금 하시고 30분 정도 더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그 우리나라 100대 음식점이라고 해가지고 판문대 영화식당이라고 해서 육회 비빔밥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본점이 있다고 해서 그 식당을 저희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5시에. 그리고 마침 식당 바로 옆이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이용하셔서 또 귀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동 시간이나 일정은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이 만두가 유명한 게 있대요. 삼성만두.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삼성만두도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톡방에 본인이 이제 차를 가지고 가실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천동, 예, 그다음에 같이 갈 사람 뭐 3사람 이렇게 본인 이름, 그다음에 출발지, 그다음에 탑승이 가능한 사람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보시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 선착순으로 그 차에 나는 뭐 이렇게 차 넘버하고 올려놓으시면 나 이 차 타고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4명 정도가 한 차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2시간 반 이상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천천히 안전운전해서 목적지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조용히 하시고. 이제 4일차, 다음 주 5일차하고 6일차, 7일차, 8일차는 조금 저희들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특강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주제를 좀 올려드릴게요. 그 주제를 보시고 강의하실 분 단 6분만 선착순 모집을 하겠습니다. 우리 또 수업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좀 제가 과제로 내놨는데 여기서 강의하시는 거는 학생에 특별하게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우리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입구에서. 네, 입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